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희님. 자,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일단 제가 올려드린 화면 다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이 Must Add Skills예요. 그러니까, must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길어지는 필수 팔문법, 즉, 팔 컨비네이션이라 해서 이 8개의 문법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목표한 이게 하나의 라이팅을 하기 위한 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라이팅을 연구하신 분들이 프랙티컬한 내용으로 해서 해놓은 교수법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팔 콤비네이션 조금 더 기초적인 학습자한테는 뭐 식스 콤비네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SVO 그리고 또 거기에 전치사 명사 정원님 공부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이제 명사절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것은 열 몇 개 정도 돼요. 보통 문법책을 보면 12개에서 13개 정도가 유닛 1 명사, 유닛 2 형용사, 유닛 3 뭐 부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법이. 하나의 문법만 갖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법을 다 이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라이팅인 거죠. 자, 그러면 라이팅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특정한 구문을 자, 정원님 이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혜경님도 네.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잘 하시지 말고 잘도 써주셔야 돼요. 네, 자, 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네. 요즘 열심히도 써주고 계셔서 저도 피드백도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자, 특정한 구문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적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구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정한 구문은 우리가 내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스킬의 문법, 그러니까 필수 문법 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나 문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쓸 때도 마찬가지거고요. 쓰기는 필기라고도 하고요. 또 행위의 그 자체보다는 일정한 질서나 순서를 가진 글을 뜻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말은 사실 제가 오늘 저는 집까지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바꿔서 조급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집에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거든요. 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집에 오는 길에 조급했어요. 마음이 다 상관없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영어는 이거를 옮기려면 이걸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규칙에 맞게 옮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말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라고 해줘야지 조금 더 정돈된 말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영어가 훨씬 더 규칙적인 것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라이팅은 자, 정우님 요거 네, 혹시 화면 생각나요. 보이시죠? 예, 네?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세요? 네. 혹시 명희님 생각나세요? 네. 생각만 나시는가? 자, 이거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자, 그래서 writing is an act of expressing what you think.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저희 실용 라이팅 학습법에 수업 듣는 분들 글 올려주시는데 보니까 제가 수업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명희님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죠? 뭐, 오늘 내가 내가 오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마트에 가서 뭘 좀 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애가 뭘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사실 영어로 옮겨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정원님은 직장도 다니시기도 하고, 옮겼던 그런 거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뭐, 필요한 것들을 영어로 옮겨보고 싶은 거죠. 그쵸? 네. 근데 정원님과 명희님이 옮겨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다른 문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문법에 다른 단어로 옮기는 거거든요. 단 같은 문법의 순서도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는 걸로 기억을 하셔서 라이팅을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그 수업 올려주시는 분들이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자신에 관련된 거, 주변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영어로도 많이 옮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나랑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한 걸 영어로 옮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오히려 더 그게. 왜냐하면 생각한 걸 영어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하려면 더 거기에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플 에세이 같은 거라든가 IELTS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에세이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써야 되거든요. 영어도 영어지만. 네, 그런 현상 때문에 힘든 거니까 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라이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예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스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쓸지 생각도 하게 되고 메모도 해보게 되고 영어 단어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글도 달라지는 거고 이것에 대한 단어 선택도 결정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라이팅은 결과물을 잘 썼냐 못 썼냐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글을 올려주실 때 되도록이면 많이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쓰신 걸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방향도 잡아드리고 하다가 보면은 글을 쓸 때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의 시작은 요 정도까지 제가 지금 여기 5번 슬라이드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수업에서도 많이 했고 수업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주어 동사 네.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하는 것들은 expanding이고 add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는 이렇게 문장을 길게 가기 위한 하나의 불지, 단어와, 그러니까 다리와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점점 더 길게 쓰게 되는 그래서 expand 확장시키는 거고 전치사 내용과 명사 내용을 붙임으로 인해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 그래서 adding details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숙지들 하셨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보시면 자, must skills 영어가 길어지는 필수 8문법 그 다음에 8 combinations인데 도대체 그러면 8개가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원님 혹시 뭐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조합이 잘 안 되네요. 꼭 너무 필요한 게 8개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면 우리 명희님은요? 필수 문법이요? 네, 8개 뭐가 그렇게 많이 제일 많이 쓰이고 필요할까요? 문법? 뭐 네. 시제요? 네, 뭐 시제도 시제?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자, 포커스는요.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전치사 네. 명사. 네, 전치사 구문.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절하고 구문. 뭐가 저기 또 있어요? 같이 별도 따라오는 있고, 네, 그렇죠. 뭐 아무튼 길어지게 쓸 수 있는 게 많죠. 명사절, 부사절 뭐 이런 걸 다 해줘야 네, 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자, 보이시죠? 8 콤비네이션. 화면이 잘 시간 자, 제가 절을 슬라이드를 켜볼게요. SVO 지금 이제 8개입니다. 보세요. 요거 제가 SVO 전치사 명사 그리고 전치사 구와 전치사 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인호도초 혹시 아십니까? 네, 뭐 하기 네, 위해서. 자, 네, 그렇죠.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부사 아까 말씀하셨던 분사는요. 분사. 네, 잘 알죠. 뭐뭐 하는 뭐뭐 된. 그 다음에 형용사절. 형용사절이 뭘까요? 형용사절.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쵸?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는 절이죠. 그쵸? 명쾌하십니다. 관계대명사 아시죠? 네. 관계대명사가 명사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게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죠.
자, 여기 커피 있죠? 지금 정원님이 뭘 드시더라고요. 커피요. 그래서 저도 저기 제가 이렇게 커피죠, 커피. 근데 커피인데 제가 수업 직전에 만들었거든요. 머신에 내려서. 자, 그러면 커피 that I made before this class. 자, 이러면서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this is the coffee that I made before this class.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제가 말한 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 있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선 제가 비동사 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는 없지만 그러면 전치사 명사 한번 붙여볼게요. This is the coffee, 그쵸? At my, in my house, 그쵸? 또는 네. 명희님이 말씀하신 before this class가 전치사 명사라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는 that I made 둘 다 같이 다 이 커피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that I mad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efore class가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순서가 정해진 거긴 하지만 영어는 SVO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전치사들은 내가 상황과 뜻과 강조하는 것에 맞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 인어도 쭉까지 이용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This is the coffee that I made before class to drink. 붙었죠? 네. 굉장히. 자,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뭘까요? 뭐 명사 맞네. 뭐뭐 하는. 네. 자, 그러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정우님 네. 뭐 드시고 계셨어요? 커피 커피. 커피. 커피요. 자, 그러면 커피 맛이 만족스러우세요? I'm satisfied. 드링크. satisfied. 자, 지금 쓰신 satisfied가 뭡니까?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ED. 그렇죠. 네. 그 다음에 writing이 흥미로우세요? 흥미로운 과목이세요? 명희님 흥미로우세요? Yes. 네. 그러면 interesting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렇죠. 분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했던 문장을 또 들려볼게요. This is the delicious coffee. 그쵸? 자, 그러면 네. delicious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었죠, 제가. 그러면 this is the delicious coffee that I made in my house before this class.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SVO를 쓰고 거기에 문장을 점점 더 길게 왜 하려고요? To drink, in order to drink 또는 to drink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컴비를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라이팅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 안 썼죠. 그쵸? 안 네. 쓰고 말로 했죠. 같이 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SVO, 전치사 명사, 그리고 in order to,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형용사절까지 제가 말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네. 이건 그러면 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각자 한번 써보실까요? 여기다. 자, SVO부터 한번 써서 늘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그러면 뭘 하나 쓰실까요? 저는 I 네. need a book. 어떤 책?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쓰셨어요? 네. I read a book. 네. 루비님 여기다 쓰셨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전치사 명사 뭐라고 쓰시겠어요, 명희님? 나에게는 어려운 책이니까 그러면은 네. difficult? sorry. too difficult. 그러면 I read a book 쓰셨죠?
그쵸? 예. 그러면 또 우리 길게 한번 같이 늘려볼까요? 다 같이 합작으로. 자, I read a book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제, 그러면 네, 명희님 뭘 어제 늘려볼까요? 어제 샀던 책 하면은 어제 샀던 책. 그러면 I read a book. 그 다음에 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제 샀다가 되죠. I bought 네. yesterday. 그러면 I I bought, 그죠? 그러면 예. I read a 어, book that 바로 요게 yesterday. 되는 거죠. 형용사절 밑에 나오죠. That I bought. 언제 샀어요? 예. 어제, Yesterday. yesterday. 네. 그러면 자, 여기 SVO와 그다음에 형용사절을 이용해서 지금 쓰신 겁니다. 그쵸? 다시, I bought a book. 그 다음에요. 자, I read a book. 그쵸? 자, I read a book 하셨죠? SVO에서.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명희님. I read a book 쓰세요. 여기다 쓰셨어요? 화면에다가는 못 쓰지만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하나 더 쓰세요. 그 옆에다가 네. I bought a book 쓰세요. 네. 그러면 두 개가 다 SVO죠. 네. 네, 그런데 내가 샀던 책을 읽고 싶다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그걸 합해 볼게요. 자, I read a book에서도 book이 있죠. 네. 그리고 I bought a book에서도 book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말 할 때요. 내가 어제 샀던 책을 읽는다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러면 내가 어제 샀던 책이니까 책이란 단어는 한 번만 들어가죠. 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심은 내가 샀다 책이 중심이 되겠죠, 요 SVO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I read a book이라고 일단 쓰세요, 먼저. 다시. 네. 그 다음에 내가 샀던 그러면 I bought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언제 샀어요? yesterday. 그러면 yesterday 써주세요. 그리고 마침표. I read a book. I bought yesterday.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형용사절에 보시게 되면 그 네. I read a book하고 I bought하고 사이에 book하고 I하고 사이에 형용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that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지금 패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문장의 기본은 SVO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 말을 합하거나 조화를 이룰 때 그거를 가지고 컴비를 시키는 거죠.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처음에는 SVO로 쓰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말을 조합을 할 때 SVO 문장을 붙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I bought a book이라고 썼지만 굳이 앞에 I read a book이라고 해서 book이 있는데 또 I bought a book 하면서 a book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빼고 I bought까지만 해서 yesterday를 붙여서 앞에 있는 거의 문장을 이렇게 형용사절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희님이 말씀하신 문장에 여기 SVO를 들어가죠. I read a book. 그 다음에 어떤 book이냐면요. 자, 분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interesting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interesting. 네. 그러면 I Read a book. 그렇죠. read 그 다음에 A book that no, 아니요. is very, 흥미로운 책, interesting이니까. that is 그러면 very interesting. 그렇죠. I read a interesting book. 그렇죠. That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흥미로운 책을 읽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정원님은 다르게 표현하셨죠? 어떻게 표현하셨죠? I read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I read a book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네? 책을 샀다 그래서 주격으로 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순서대로. interesting이 북을 꾸며줘야 되겠죠? 예. 뒤에서 말고 앞에서.
아, 그냥 쓰라고요, 여기 앞에다가요? 네. I read a very, 저기죠. very interesting book 이렇게 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that I that I bought bought.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I'm very interested in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책이 굉장히 나는 흥미가 있다. 뭐 이거는 대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바뀌니까 제가 지금 말한 말투가 바뀌었죠. 한국말이. 네. 그래서 영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스트럭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패턴들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혜경님 계세요? 네, 네, 네. 혜경님 듣고 계세요? 네, 네. 어떠세요? 지금 다 듣고 계셨는데 혹시 문장 네.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다가 그냥 이거 쫓아서 듣고 있어요. 네, 쫓아서요. 그러면 혜경님도 네. 문장 하나 한번 해보실까요? 아, 예. 저는 처음에 그냥 I go to school 그냥 그렇게 쉽게 썼었거든요. 네, 주어 그러면 동사. 네,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러면 go to school은 가신 목적이 있다라고 또 붙였을 수 있겠죠. In order to I go to school in order to 아, study. in order to study 것이. 네, 예. to study. 그런데 어떤 걸 공부하러 가셨어요? 혹시나? In order to study in English 그러나? study English. 라이팅. 아, 그렇죠? English. 네.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소리를 껐는 이게 나가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참나. 로그아웃. 원 오브 마이 프렌드께서 자꾸 원 오브 마이보다 아는 동생이 자꾸 아기를 키우면서 자꾸 보내주세요. 사진을. 오늘 저랑 통화를 또 못했거든요. 계속 엇갈려서. 네, 그래서 자, 그럼 혜경님, I go to school to study English. 그쵸? 예. 그런데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네. I go to 글로벌 사이버 예. 서울 캠퍼스. 그쵸? 예. 서울 캠퍼스 located in 그쵸? located in 압구정. located in located in 압구정. to study English.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문장에 분사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썼죠. located가 분사죠. located가 앞에 있는 서울 캠퍼스를 꾸며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SVO로 I drank 이게 자꾸 커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커피가 얘가 자꾸 나오는데요. 자, I drank coffee죠. 자, 괜찮습니까, 명인님? 자, I drank coffee. 그쵸? I drank coffee.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볼게요. I drank coffee. 자, 전치사 명사 제가 한 번 더 또 길게 씁니다. I drank. 자,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I drank coffee. 두 번째 보면 전치사 명사 붙일게요. I drank coffee. 그쵸? I drank coffee for my condition. for my mind. 왜냐하면 이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 컨디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다 합니다. 또 늘립니다. I drank coffee for my mind before the class. 그쵸? 더 여기까지 길어졌죠? 똑같이. I drank coffee는 안 바뀌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세 번째 문장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까요? 네. I drank coffee. I drank coffee for my mind before the class. This class. 네, 그러면 벌써 SVO는 안 바뀌고 지금 제가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만 붙였죠?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갑니다. Drank coffee. drank coffee. 뒤에 문장 뭔지 아시죠?
for my mind For my mind before before class the class. 자,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To work. in order to 네, to work. 일하려고. to in in order order to도 되고요. to도 되고 둘 다 돼요. 왜냐하면 in order to는 좀 더 포멀한 거고요. 좀 더 공식적인 것에 쓸 때 많이 쓰고 좀 더 강하게 의미할 때 쓰고 to는 그냥 제너럴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멀한 글에서는 in order to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work라는 대신에 teach라는 말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to work 또는 to teach하고 여기 SV 요소부터 in order to까지 지금 I drank coffee는 안 바뀌고 그대로 문장이 늘어났죠, 여러분. 예.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사를 붙여볼게요. I, 죠? 자, I, 뭐라고 할까요? 부사를, I sometimes sometimes.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sometimes를 쓰기에는 조금 지금 마신 거니까. 제가 그러면 부사를 뭘 쓰면 좋을까요? often 제가 그러면 always always 이렇게는 쓰게 되면 보통 현재 시제랑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커피를 마신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볼게요. 그러면 I drank. 자, drink가 동사니까 그러면 커피를 즐겁게 마셨다고 할게요. 즐겁게. 자, 그러면 I happily drank coffee for my mind. 그리고 또 뭘 썼죠? 제가 before the class to work. 그쵸? 그러면 문장이 또 길어졌죠? I drank coffee 네, happily coffee 그죠? happily I drank drank coffee. 처음부터 다시 교수님 네. I I drank happily drank coffee. 왜냐하면 부사는 동사 앞에 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for my mind before the class to work.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빈도부사는 빈도부사는 조동사 앞에 있어요? 빈도부사는 근데 왜냐하면 빈도수는 우리가 늘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하는 거는 현재 시제를 쓰죠. 예를 들어서 때때로 저는 커피를 아침에 마셔요. 그러면 늘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 현재 유스터하고 같이 쓰게 되면은 무슨 유스터는 과거에 하고 지금은 안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배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스터 자체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요즘은 하지 않고 과거에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네, 그렇죠. 그러면 정원님 혹시 담배 피세요? 예, 좀 필요해요. 술도 드세요? 술은 완전 끊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술을 마시곤 했죠. 네네. 네, 그건 I used to. used to drink used to drink. 그렇죠. I used to drink.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마시는 거죠. 네. 그러면 used to를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used to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drank alcohol before. 그렇죠? 내가 예전에는 술을 마셨어요. But now I don't drink alcohol anymore. 지금은 더 이상 안 마셔요. 두 개로 표현하죠. 네.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used to예요. I used to alcohol.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예전에는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마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 몇 가지 같은 의미를 하더라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누군가는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썼던 문장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I happily drank coffee
그죠? 거기다 제가 형용사절을 넣을게요. I happily drank coffee that I made in my house for my mind before this class. 그쵸? To work. 길어졌죠? In my house. 네. To work. My mind before class to work.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I drank coffee라는 패턴을 건들지 않고 계속 그 문장에다가 내용을 붙이고 붙여서 여기 형용사절까지 왔죠.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붙이고 싶으시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집에 돌아왔죠. 네. 그러면 집에 왔을 때 And come I back. come home. 그쵸? come back home. 그쵸? 그럼 또는 퇴근했으면은 I come home from my work. 이래서 직장에서 퇴근한 거죠. 근데 여기도 네. 주어 동사가 있죠. 그쵸? 네. 네, 그런데 SVO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부사절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접속사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돌아온 후에 커피를 만들었겠죠, 제가. After. 그렇죠. 애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다시 갑니다, 문장. I happily drank. 근데 사실 앞에 문장은 제가 실제 상황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일하는 거고 그래서 커피를 좀 아주 기쁘게 나 잠 깨야 돼 이렇게 마신 게 아니라 그래도 기쁘게 마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장이. 자, I happily drank coffee. 그쵸? that I made in my house for my mind before the class 또는 before this class. 그 다음에 to work after I come home from my work. 자, 그러면 제가 I drank coffee라는 문장에서부터 지금 요 문장의 내용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팔콤비를 다 이용해서 확장했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라이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라이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문장을 쓰 그럼 처음에 제가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한 다음에 이 수업 전에 일하려고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기분 좋게 마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부터 영어로 쓰세요라고 하면 쓰기 힘들겠죠. 정신없죠. 정신없죠. 네, 근데 순서를 알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예요, 바로. 자,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다시 갑니다. 글쓰기 행위의 그 자체보다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거죠. 이 일정한 질서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바로 팔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원님, 명희님, 혜경님 다 지금 저희 라이팅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혜경님은 사실 제 영어 중급 회화도 듣고 계시는데 이 문법도 이 라이팅도 듣고 계시죠? 아니요, 라이팅은 안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제가 요거는 그러면 혜경님한테는 따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얼마 전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저희 저희 과목 사이트에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명희님, 태용, 정원님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문장을 늘리는지를 요거를 보면서 말로 하긴 했지만 받아 적으셨죠, 그쵸? 예. 그러면 교수님. 글들을 네, 마지막에요. 지금 네. 문장 8가지 문법 다 넣어서 해주신 네. 거요.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I happily drank coffee that I made 쭉이요. 끝까지. 문장 한번 쫙 해볼까요? 자, 네. I happily drank coffee. 기분 좋게 마신 거예요. coffee. 근데 that I made in my house. 네. that I made in my house. 여기 For 다 my 들어갔죠? mind. For my mind. Before class. 요거 들어갑니다. To work. 그죠? work. 그다음에 happy는 아까 여기 부사죠.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After I Come back come home. home from my work. 퇴근한 후에. 말고. After I I come come home. home 또는 come back home from my work. From my work. work. 네, 명님이 해주시죠. 네. 자. class to work. 다시 또 after I come 네. back home home from my work. work. 자, 그러면 my work. 그렇죠. SVO 바로 요 SVO로 시작된 문장을 붙여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절의 경우에는 절을 요 형용사절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부사의 경우에는 부사절을 시작하는 부사절의 신호어들이 있어요. After, before, 그 다음에 뭐 when, since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문장은 반드시 또 SVO라는 거죠. SVO. 그렇죠. 그러고서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네, 정은님하고 명희님은 라이팅 듣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명사절의 시작, 초콜릿. 명사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절. 명사절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S 주어, 목적어, 명사, 그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이 명사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8 콤비네이션에다가 요 명사를 길게 쓰면 아까 정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문장이 되는 거죠. 정신없는 문장. 그러면 그 부분을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신없는 이해되세요? 문장. 네. 차근차근 네. 계속 늘려나가면 네? 차근차근 계속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네. 그렇죠. 근데 리딩을 보시게 되면 모든 리딩도 이렇게 확장과 에딩, 확장과 에딩, 그러니까 expanding, adding, expanding, add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혜경님. 네. 혜경님, 네, 네, 네. 혜경님 그 실전 영어, 실전 중급 영어 회화 보면 중급 영어 회화도 보면 그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리스닝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네. 보면 사실 긴 문장들이 다 이렇게 지금 요 구조 패턴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리스닝을 하신다 그러면 요 라이팅을 하시면서 글의 구조를 아시게 되면 리스닝도 구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리딩이라던가 아니면 라이팅이라는 것들이 다 요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8 콤비네이션을 잘 제가 지금 했었던 문장 명희님, 정원님, 혜경님 다 적으셨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how to expand 하는지를 보셨죠, 같이? 네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실 때도 요렇게 해서 자꾸 하시는 문장 패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내가 라이팅을 좀 더 길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리 스킬도- 학과장께서 요거 15분 끊으라 그랬는데 내용을 끊기에는 너무 연장이 되고 있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과장님이 이제 어이구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러실 것 같아서 이 방법대로 연습.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그 특강인데 막 꾸준하게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요렇게 좀 스킬이니까 콤팩트하게 딱 할 수 있는 기술을 한 문장을 가지고 좀 길게 연습할 수 있는 것만 알려드려도 조금은 이해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명희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요거를 올려드리면 이것만 해도 자신감이 생겨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역시 컨피던스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활용해 보시라고 할 거고 요 영상을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리면 누군가 보실 테니까 두 분은 또 해보셨으니까 요거 하시면서 피드백을 제가 라이팅 피드백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셔서 올려주세요. 요 연습대로 하신 거를. 그럼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서 아주 엑기스만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기스를 가지고 라이팅을 잘 쓰셔서 제가 사실은 이번 학기 끝날 때쯤에는 짧은 글을 써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라이팅을 쓸 수 있도록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예,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줌 활용을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저도 처음 해본 거라 좀 미숙했는데 학과장님께서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또 좀 더 이렇게 또 저도 익스펜드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할게요. 네.